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최유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그 여의도에 있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뭐 여의도를 세계적인 금융 허브 그 지역으로 만들겠다. 아마 예. 그러한 야심을 갖고서 만든 IFC 서울국제금융센터 이 매각 결정이 확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외국계 금융자본의 소위 그 먹튀라고 하죠. 네.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 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이 네. 그 AIG 측에서 매각 사실을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포함한 자본 재구조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파악됐다고 하고요. 다만 AIG의 그 매각 결정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AIG가 서울시에서 5년간 토지를 그 무상으로 제공받고 법정 최소 임대료만 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죠. 예, 그래서 이게 먹튀 논란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네. 동안 설립한 다음에 지금 매각한다는 거죠. 예. 결국은요. 네, 이번 매각이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갑툭튀라고 했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네. 이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부터 문제가 내재화돼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2013년 9월 28일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네. 서울시 홈페이지에 해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13년에 이미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해명을 했던 거죠. 해명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서울시는 이미 콘레드 그러니까 그 IFC 안에 있는 호텔이요. 네. 콘레드 호텔 매각에 관한 사항은 언론 보도 이전에 AIG로부터 구두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는 호텔 매각 금액은 AIG 매수자 간의 협상에 그 결정하는 거지 서울시가 사기업 간에 이렇게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게 좀 해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콘레드 호텔뿐만 아니라 IFC 건물 자체를 전체 다 매각을 일괄 매각하는 거죠. 네. 매각의 이유는요. AIG가 미국 그 정부로부터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굉장히 많이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그 건물도 많이 팔고 있대요. AIG 그룹이 네. 서울 것도 같이 파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시장 경제에서 투자했던 거 뭐랄까 이익을 남기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국민연금이 최근 영국 런던의 HSBC 본사 건물도 약 거의 뭐 한 1조 9,6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 매각을 하면 수익을 얻었거든요. 네.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따로 있죠. 뭐가 있어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는 AIG와 그 계약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2006년부터 네. 2010년까지 5년 동안 땅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있었겠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공 후인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법정 최저 임대료인 공시지가의 1%만 받고요. 1%만 받고 2018년부터 이후로 나머지 금액을 청산하는 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네. 계약 사항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평론가님.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 할 때 제 네. 생각에는 뭐 여의도 자체를 좀 금융의 허브로 만든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참여정부에서 네. 동북아 지역 금융허브 정책을 냈기 때문에 봤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여의도에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유치를 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특혜를 AIG에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AIG는 사업 초기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에 네. 여의도에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5년 동안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니까 오케이 하고 들어갔겠죠. 네. AIG가 그래서 여기 서울시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면서 근데 맨 처음 이게 AIG로서는 별로 부담이 안 되니까 다른 뭐랄까 그 외국 그 금융 관계 회사를 막 유치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기 예. 무상으로 제공받았어요.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니까 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에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 네. 너무 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네. 99년 동안 토지 임대를 보장하고요. 이후 건물을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99년 이후에 건물을 기부 체납한다는 거예요. 99년 동안 자기가 써도 된다는 거죠. 네. 자, 99년 이후에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된다 그러게요. 기부 체납하면은
이게 뭡니까? 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1조 7천억 원 주고 네. 기부 체납했죠. 롯데그룹도 롯데월드몰 세우면서 5,100억 원 기부 체납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데 뭐 굉장히 많죠. 기부 체납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99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고 난 후에 기부 체납이라는 건 좀 전무후무하다는 생각이 토지도 들고요. 무상으로 임대받고. 예, 그렇죠. 그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 문제점의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네. 이 서울국제금융센터 이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자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과도한 특혜를 주고 거기에 동기부여도 안 해놓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 서울국제금융센터라는 이 자체가 실패한 거고 AIG는 그야말로 먹고 튀는 먹튀가 된 거죠. 실패라는 게 뭐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금융센터면요. AIG 그룹 말고도 다른 유수의 동북아에 이제 그 중심으로 모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왔고 거의 공실률이 한 30% 됐다면서요? 70% 이상 됩니다. 아, 그러니까 30%만 찬 거예요? 예, 예, 70%가 공실률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가끔 가봤는데 예. 그 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화려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쇼핑몰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다 건물 공간이 비어 있었던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자, 근데 서울시가 이 서울국제금융센터 IFC 매각에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 이미 대응에 나선 바가 있다. 우리 일단 하여튼 뭔가 좀 유치하려고 서울시에서 했던 거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기획을 했던 것이니까. 근데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사실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로서는 뭐 그 AIG 그룹이 그 매각하고 떠난다고 하니까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전혀 그렇겠죠. 없어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서 회의를 네. 몇 차례 했어요. 네. 그래요. 뭐 전문가 보고 의견 청취도 했고요. 이거는 지난 1월 19일 날 했었고 네. 또 2차로 계약을 어떻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계약서 번역도 요구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투자 지원 사업이 아니라 네. 결론적으로는 AIG의 부동산 개발 투자 지원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조사 결과 이렇게 됐다라고 서울시 말씀드리는 거죠.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99년에 장기 임대 기간 보장 그리고 임대료 산정 기준을 매년 기재하지 않고 공시지가 2,400억 원을 그때 당시에 2,400억 원 해놓고 더 이상 뭐 없고요. 공사 기간 동안 그리고 안정화 기간 동안 임대료 일부 그러니까 30억 원 받았다고 합니다. 30억 원.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점 문제점 여러 가지 이렇게 밝혀냈는데 네. 이런 것 특혜를 주고도 AIG는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누락이 됐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서울시 의회 주장이죠. 현재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나왔다는 조사한 거예요. 겁니까? 아니 서울특별시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자체 조사한 거군요. 예, 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랄까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으면 당신 뭐 해라 난 뭐 하겠다 해서 우린 땅 특혜 땅 뭐 주고 네. 뭐 계약서 쓰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의무가 없어요. 사항이 없군요. 네.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재 수단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연아 위원장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다. 사실상 제2의 머큐리 네. 맥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계약을 할 당시에 서울시에 그리고 그걸 바라봤던 언론 공범이 셋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굉장히 AIG에 많은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G가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한 데에는 오히려 그 주었던 각종 특혜들이 부작용이 됐다. 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생각하시나요?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네. 특혜를 너무 많이 먹어서 AIG가 체한 거예요. 네, 특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체한 거예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오늘 2016년 1월 1일부터 IFC 건물 전체 그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AIG 떠나고 다른데 한 군데도 오지 않았고요. AIG조차도 아시아 태평양 그 본부조차 이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우습게.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쇼핑몰이다. 쇼핑몰이다. 금융센터가 아니라 그냥 쇼핑몰이다. 그렇게 된 거고 네. 오히려
거기에 쇼핑몰 진짜 실제로 그 장사를 하시는 입점 상인들에게 임대료에다 위약금에다가 해가지고 과도한 갑질을 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AIG가요. 예, 예. 그 IFC 개발에 1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던 AIG가 이번 매각으로 걷어들일 돈이 2조 원, 많게는 3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3조 원, 3조 원을 예, 남긴 거예요? 버는 거죠. 예. AIG가 버는 거죠. 이전하는 이유는요, 뭐 자명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 현재 미국 금리 인상 왔다 갔다 얘기가 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그 부동산 침체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네. 지금 팔아야 된다. 그리고 어. 부동산 매각가가 크게 지금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여의도 앞으로 상용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AIG는 팔고 튄다, 먹 튄다. 갑티라 그러셨나요? 예, 예. 이게 자기들의 현재 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여러 가지 책임 문제라든가 도의적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여튼 그 동북아 금융 허브에 대한 실패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명백하게 그 네. 뭐 이 부분은 그 참여정부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반맞춰서 서울시가 네. 정책을 내세웠는데 네. 이건 명백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금융 허브 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지고요. 네. AIG가 이거 이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사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전후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손해를 보게 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예, 서울시의회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론스타이어서 또다시 먹튀가 나타난 거고요. 네. 그래서 먹튀를 방지할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장 이 건은 그 소급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임위원회는 기억지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이제 그 법적으로 그 이번 건, 지난번 론스타 건이라든지 네. 사실은 의견은 지난번에 그 맥쿼리의 네. 그런 것처럼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힘들지만 비슷한 사례를 막아야 된다라고 앞으로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저도 생각 같으면 이번 건부터 확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행정자치위와 협의를 맞춰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면은 이걸 진행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효과까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먹튀 문제와 각종 특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걱정이 되고요. 네. 비밀 유지 의무 조항도 손질한다고 하니까 이거 꼭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요. 조례 개정 문제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행하는 주체들의 의지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평가. 예. 뭐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현재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손을 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지금 손댈 수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보이니까요. 조금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최우환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